돌아온 오늘 금요일에 이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CES에서 이뤄질 젠슨항의 키노트 연설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두 지수 모두 단기 모멘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쉬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올해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진 주식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리더 역할을 할 종목이 무엇인지 공부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금을 조금씩 모멘텀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전략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는 6천을 다시 한번 넘어서 마감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마지막에 약간 하락하며 6천 아래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가 최고점에 더 가깝게 마감했더라면 더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약간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지수를 대상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지수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하락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로 인해 많은 섹터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오로지 몇몇 주식들만 상승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리더 섹터와 산업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들에 올라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하락하거나 힘이 없는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1.2% 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비슷하게 많은 상승분을 반납하며 마감했고 심리적 저항선인 2만 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되돌리며 마감한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금요일에 형성된 매수 시그널을 완벽하게 유지했으므로 현재로서는 나스닥을 우선적으로 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은 여전히 강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지만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태로 보이며 약간씩 반전하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특히 개별 중소형주 중에서 리더 주식으로 평가되는 종목들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 공포 심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로 12일째 거래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수들 중 가장 힘이 있는 나스닥을 활용한 공포 트레이딩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1월 6일 기준으로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면 S&P 500이 다시 한번 단기 모멘텀을 되찾은 하루였으며 여전히 대상승장의 일환으로 상승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장이 아닌 주요 산업이 이끄는 상승장입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은 60%에서 8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은 여전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일 관련 주식들은 지난주에 단기 모멘텀을 이루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며 과연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일 관련 주식들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가격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장기채 금리는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목요일에 매수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그 시그널에 따라 매수하셨길 바랍니다. 이후로 추가적인 매수 시그널이 나타났고 현재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10월 11일에 나타난 매수 시그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비트코인을 단기와 장기 모두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친구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다시 한번 매수 시그널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횡보와 매도 압력을 마무리 짓고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흐름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매수 시그널이 포착되었고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로빈후드는 9월 17일부터 시작된 상승 모멘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때 매수하셨다면 현재까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빅테크 친구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를 겪으면서 순위가 많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단기, 장기, 그리고 초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꾸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합해 보이며
엔비디아 역시 괜찮아 보이지만 엔비디아는 아직 정배열을 이루지 않았고 이번 상승이 뉴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8개의 차트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현재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 완화 및 반독점 관련 이슈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지표도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급상승을 보여준 메타는 정배열을 이룬 뒤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했지만 주간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해왔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이러한 전략이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메타는 현재 펀더멘털이 탄탄하며 이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152달러 박스권을 뚫고 상승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상방향 저항이 줄어들며 더 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I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평균 단가를 낮게 유지하며 기존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매수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아마존은 현재 빅테크 중 가장 긴 단기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9월 17일부터 정배열을 이룬 뒤 약 21.6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놓고 버텨도 좋은 주식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현재 단기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 이상의 상승 이후에는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에는 50일 이동평균선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당연히 그동안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잠시 쉬어가는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 후 대선 돌파 시 매수하셨던 분이라면 별다른 뉴스에 신경 쓰지 않고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지난주에 급락이 있었지만 주요 지지선을 형성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넷플릭스는 제가 10월 말부터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주식으로 평가했던 종목인데요. 연말이 지나면서 모멘텀이 약화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하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적합해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빅테크들 중 가장 안타까운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현재 거의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횡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보세는 실적 발표에서 뚜렷한 반전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뚜렷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11개 섹터 중에서는 필수 소비재,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주에는 오일 관련 전통 에너지 섹터가 약간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계시지만 경기 침체를 판단할 때는 필수 소비재 섹터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가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산업 ETF들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섹터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러나 12월부터 소프트웨어 섹터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단기 모멘텀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을 보면 반도체 섹터로 관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초기 단계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리더인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팔란티어를 매도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8월 8일에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셨다면 현재 15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도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한 추세를 끝까지 잡아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리더인 레딧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시작된 정배열이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171%의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 리더인 아스트롤 labs도 주목해야 합니다.
9월 중순에 시작된 정배열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현재 18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꺾이는 그날까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으로는 다시 돌아온 헤지펀드들이 자금을 시장에 풀기 시작했으며 그 자금이 반도체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초반의 장세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AI 에너지 관련 주식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중에서 어클러는 10% 정도 더 상승한 모습을 보인 듯합니다. 어쨌든 추세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를 거스릴 이유는 없어 보이며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추세가 오거나 시그널이 나타나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꾸준히 소개드리는 리더 주식 리스트에 있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몇몇 주식은 사실 이제는 매수할 단계를 넘어섰지만 반도체와 AI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 단기 모멘텀이 없거나 상승 동력이 약해진 주식들은 매도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 주식을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투자 방식에 맞춰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돌아온 헤지펀드들이 반도체와 AI 그리고 에너지 주식들을 중심으로 1월 초반에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